대기업 시청자 한국특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특강 관련된 중요 이슈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한국특강 오늘 23년도 결산을 좀 다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라던가 앞으로에 대한 주가 향방 분석하는 시간 전반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을 드릴 테니까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23년도 재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사업연도라고 하면 23년도고요. 직접 사업연도 22년도입니다. 자,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로 외형 성장이 그래도 조금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 50%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은 보통은 매출이 같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판매 실적 수량에 대한 증가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4%밖에 안 늘었는데 이 영업이익이 54%나 늘었다라는 것은 외형 성장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라기보다는 뭐 원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회사가 철 스크랩 관련된 전기로 회사이기 때문에 원가 관련된 부분을 좀 잘 했던지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뭔가 어떤 사업 구조를 좀 더 개편을 해서 더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밑에 쭉쭉 내려보게 되면 이번에 손익구조의 주 변동 원인을 보게 되면 이 제품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 뭐 이건 당연한 소리고요. 그다음에 판매 품목 변동, 반제품에서 제품으로 인한 수익 구조 개선 및 영업이익 증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엔 핵심일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이해하려면 이 산업 구조와 그다음에 이 한국 특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사업 현황을 함께 봅시다. 자, 1차 철강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얘네들이 반제품 빌렛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렛을 가지고 보통 이 형광이랑 본광을 다시 한 번 더 재가공을 하고 이걸 이제 전방 산업에 뭐 이제 건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조선 뭐 등등등 해서 전방 산업에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지금 전체적인 비중이 본강에서 56%, 그 다음에 형강에서 38%, 그 다음에 나머지 빌렛을 만드는데 4%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업의 구조도를 또 함께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철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방법으로 제조가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철을 가지고 만드는 전기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만드는 원재료가 다르고요. 만드는 방법도 다릅니다. 일단 고로 같은 경우에는 이 철광석과 유연탄을 원재료를 써서 뜨거운 열을 집어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이런 데서 주조 과정을 통해서 뽑아내는 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고철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뭐냐 이 철 스크랩입니다. 철 스크랩. 그 우리 동네에 한 번씩 보게 되면 고철상들 막 철 쌓아 놓은 거 있죠. 그게 바로 철 스크랩이 되겠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전기의 방식을 통해서 철강을 제조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고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 방식을 통해서 나온 반제품이 슬래브, 빌렛, 블룸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이 고철을 가지고 지금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한국특강, 여기 보면 한국특강 이렇게 있죠. 이 회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재가공하게 되면 흔히 형광과 본광 아까 보셨죠, 매출 50%씩 나오는 거, 이 제품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뭐 건설이나 조선, 기계 설비, 자동차 등등 전방 산업에 필요한 제품에 맞게끔 이제 다시 한번 더 가공을 하든지 보내는 작업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밸브라던가 뭐 변속 기어, 샤프트, 베어링, 뭐 철근 구조 뭐 등등등 해서 쓰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 산업의 어떤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전방 산업의 수요가 업황이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거라서 이 전방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이 철 스크랩의 가격에 따라서 마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 중에 하나가 매출액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났는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나 개선이 되면서 아주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왜 주가는 도대체 못 가고 이 거래량도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 전방 산업에 대한 현재 수요 부진에 대한 이유라고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한국특강 같은 경우에는 후방업체다 보니까 이 전방 산업의 수요가 시황이 즉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이 한국특강도 주가가 함께 좀 못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과거 20년도, 21년도를 보게 되면 당시 이때 큰 상승이 나왔었죠. 뭐 물론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이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20년도, 21년도 때 뭐가 좋았습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경기가 좋았고 그 다음에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았죠. 이런 전방 수요가 굉장히 좋음에 따라서 이 한국 특강 주가 역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을 비롯해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전방 산업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램에 따라서 주가가 못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언제쯤 늘어날 건데를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현강 본강에 대한 수요가 철근 그러니까 건설 산업에 가장 많이 들어간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건설업 경기가 살아나는 게 좀 많이 중요하겠다. 그게 현재 24년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5년도부터 회복세, 건설 착공 사이클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종목도 같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도 하반기 때 금리 인하가 현재 3번 정도 예고되어 있죠. 뭐 물론 정말 3번을 할지 2번을 할지 1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되는 시점인 24년도 하반기인 만큼 24년도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 그리고 25년도에 대한 착공 사이클 건설업 시장 전반적인 수요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미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좀 지나는 시점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뭐 좀 소외되어 있고 거래량도 거래 대금도 없이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전망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한국특강 관련된 중요 이슈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